그다음 이제 미군 사망으로 여기 약간 중동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인데 이라크랑 시리아, 요르단 이 약간 국경 지역에서 좀 요르단 여기 미군 기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미국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서에 이란의 지원을 받은 무장 세력이 요르단 우리 미군 부대에 드론 공격을 해가지고 미군이 3명 사망하고 34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상자들은 약간 뇌손상을 많이 당해서 상당히 좀 심각하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공화당에서는 이제 야당이다 보니까 빨리 이제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란이 이거 너무 까부는데 이란의 테러리스트 세력한테 군사 보복을 보여줘서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약간 좀 사면 초과죠. 뭔가 되게 지정학적 분쟁이 너무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군사 보복을 하기에는 조금 뭐 어떻게 할지는 시간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한 한국 시간으로 한 7시간 전, 6시간 전쯤에 이제 이란에서는 성명문을 냈습니다. 미국이 약간 좀 강경한 스탠스를 취하니까 미군 사망 공격과 우리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성명서를 내면서 예, 공문위를 바로 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유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막 거의 3% 가까이 급등했던 데에는 지난 금요일 날 여기 후티 반군이 탄도미사일 발사해서 영국 유조선을 공격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유조선 불타고 있는 이런 모습 실제로 관측됐고요. 여기 그 당시 선원들 타고 있던 분들은 뭐 인도의 해군들이 좀 구출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이랑 하마스가 그 파리에서 약간 협상을 하고 있어가지고 2달간 휴전을 좀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약간 이란이랑 미국 간의 관계가 뭔가 좀 미군도 직접적인 이제 사상자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 문제도 찾을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렇게 이런 소식이 있으면은 결국 이제 어떤 기업에 좀 투자할 만한지 그런 거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보통 이제 지정학적 분쟁이 일어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방산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로키드 마틴이나 노스럽 그루먼 그런 거 많이 이야기하는데 로키드 마틴도 주말간 약간 소식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로키드 마틴에서도 최근 트렌드에 맞게 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일자리 1% 감축한다고 합니다. 얘네 직원이 약 14만 명 정도 돼가지고 1%가 한 1,400명 정도 감원 예정이 있다고 하고 지난 주말간에 이제 미국 국무부에서 그리스하고 터키에 각각 F-35 20대랑 F-16 이 전투기 40대 판매 승인 요청해가지고 이외에서 이제 15일 이내에 이거 보통은 다 승인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건 몰랐는데 그리스에 팔면서 터키에도 판 이유가 이 약간 양국 관계가 좀 한국과 일본, 뭐 한국과 중국 그렇다 해야 될까요? 그 사이가 좀 안 좋은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서로 사이 안 좋은 애들한테 하나씩 사이좋게 파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전투기 주문이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로 되게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2021년부터 근데 로키드 마틴 주가는 상당히 재미없고 뭐 노스롭 그루먼도 지난주 실적 발표하고 주가 다 하락하는 데에는 현재 이 방산업체들의 노동력이 너무 부족하고 공급망 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약간 이런 첨단 시스템들이 많이 들어가는 장비다 보니까 이 공급망을 확실하게 구축하는 데 좀 어려움이 필요하고요. 로키드 마틴 주가 이렇게 조금 재미없는 모습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또 투자할 만한 그런 게 여기 XES ETF라고 여기 SPDR 오일 앤 가스 이퀴먼트 앤 서비스 ETF인데 이게 지난주에 가장 그 ETF들 중에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수익률이 약 7.5% 가까이 상승하면서 전체 시장에서도 가장 좀 눈에 돋보이는 ETF였는데 에너지 ETF 여기 ETF 설명 들어가 보니까 이제 뭐 장기 투자에 초점을 맞춘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엑슨모빌, 쉐브론 그 외에 에너지 산업에 대한 노출을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유용할 수 있는 옵션이 될 수 있다. 이야기하고 석유 산업 장비 그리고 에너지 기업이 중심이라고 합니다. 아니, 석유 산업 장비하고 에너지가 아니라 이 서비스 기업 중심입니다. 제가 지금 잘못 썼네요. 운용 보수는 0.35%인데 여기 구성 기업들을 하나씩 뜯어보면은 뭐 타이드 워터 이런 기업은 이제 시추선 대여해주고 드릴십 대여해주는 그런 기업이고 뭐 웨더포드 인터내셔널 뭐 이제 슐럼버거 할리버튼 이런 기업들은 이제 오일 서비스 업체고 그러니까 유전 시스템 이제 구축해주고 뭐 장비 대여해주고 그런 서비스 업체 노브 같은 이제 그 시추 탑 세우고 그 뚫고 들어가는 드릴 만드는 업체도 있고 뭐 오션이어링 인터내셔널이라고 이제 잠수함 만드는 기업
뭐 노블 같은 이제 또 해양 시추 드릴십 만드는 기업이랑 약간 발라리스, 뭐 테크닙 FMC 이런 트랜스오션 이런 보통 좀 해양 시추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에너지 ETF가 있지만 이 XES ETF가 지난 한 주 동안 막 7%씩 상승하고 그랬던 데에는 역시 에너지 섹터 내에서도 이 해양 시추 산업이 조금 각광받고 있기 때문인데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현재 고유가 시대에 해양 시추 산업이 상당히 부활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 육상 시추가 옛날만큼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 육상 시추 하면은 그쪽에 이제 환경 운동가들이 하도 많이 와서 이제 좀 그 막 어쨌든 방해는 방해라 해야 될까요? 그 환경 운동가들의 그 자기들의 그걸 권리를 주장하니까 이 에너지 기업들은 약간 육상 시추하는데 좀 차질이 생기고 해서 최근에 이제 해양 시추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기술력도 많이 발전했고 해양 유전이 막 점점 더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 환경 문제 때문에 해양 시추가 이렇게 계속 감소해 왔는데 2020년, 21년에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더 내려가진 않고 어느 정도 살짝살짝 상승하면서 이 해양 시추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드 맥킨지라고 그 글로벌 원자재 관련 리서치 기관에서 한 내용인데 이게 2024년에서 25년 동안 해양 시추 수요가 20% 증가 예정에 있고 그리고 해양 시추 가동률이 계속해서 회복될 것이다.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그 XES ETF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 중 하나의 발라리스 해양 시추 업체인데 발라리스에 따르면은 브렌트유가 65달러 이상을 유지하면은 미개발 해양 프로젝트의 80% 이상에서 수익이 나고 이게 80달러가 넘어가면은 모든 해양 프로젝트에서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WTI 같은 경우에는 뭐 77불, 78불 그 정도 하지만 그 유럽 쪽에는 약간 그 문제가 있다 보니까 홍해 문제하고 그래서 브렌트유는 현재 80불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80불 이상만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면은 그러면 이 에너지 그 채굴 업체들은 계속해서 이제 바다로 더 나가가지고 해양 시추 증가 추세가 가속화 가능하다. 그런 전망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글로벌 해양 시추가 왜 이렇게 뜨겁냐 이걸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그 여기 보통 이제 그 텍사스 퍼미언 분지 쪽에서 이제 셰일 그걸 많이 채굴하긴 하지만 그 외에는 여기 다 걸프만이 아니라 여기 멕시코만에서 이렇게 많이 채굴을 하고 있고요. 해양 유전을.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브라질의 페트로브라스도 프리솔트 유전이라고 브라질 여기 남부 쪽에 있는데 이쪽에도 이제 대규모 유전이 뭐 자기들이 원래 알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이 발견됐다 하면서 이제 여기서 해양 시추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이아나 파야라 프로젝트라고 이 가이아나 상당히 뜨겁죠. 이 해양 유전이 어마어마하게 막 이게 발굴되니까 그 막 작년에 이제 전 세계 GDP 성장률 1위 할 정도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막 베네수엘라에서는 이 가이아나 이거 유전 뺏으려고 막 합병 투표하고 그러고 있죠. 그래서 여기 뭐 헤스 같은 기업도 쉐브론이 인수한 이유가 여기 다 가이아나 이 유전 때문인데 이렇게 가이아나나 뭐 브라질 그리고 이런 멕시코만 그 지역에서 이제 유전이 너무 많이 빵빵 터지니까 다들 이제 해양으로 나가서 시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XES ETF 에너지 섹터가 뭐 작년 하반기부터 좀 재미가 없었는데 뭐 지난 한 주 동안에는 거의 시장의 모든 것을 압도하고 가장 많은 상승세 보여줬습니다.